정해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일주는 상관, 정인, 정관에 정관태 직살에 놓여 있습니다. 자, 별이고 족제비이고 평두, 천라, 지망에 놓여 있고 천수성, 오미공망, 본인 비겁 공망이죠. 천을귀인이기도 해요. 본인이 해 육아 천을귀인인데 천을귀인에 해당되기도 하고 시박대패에 들어있기도 하고 천문성이 있죠. 이것을 정해가 본인이 천을귀인이면서 공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시박대패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은요, 명석하고 독심술이 있어요. 영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앞뒤 생각을 안 해요. 앞뒤가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립이 돼버립니다. 항상 고립이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고립이 와요. 왜냐면 자기가 했던 말들이 여기서 했던 말하고 저기서 했던 말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그 친구들끼리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명내암이라고 해서 밝아 보여요. 겉으로는 되게 밝아 보이는데 비밀과 의심, 근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상이 건전하고 바른 길을 지향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도 막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굉장히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이 온다는 점. 근본적인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자 전전해요. 학원 되게 잘 다니고요. 좋은 스승과 인연이 좋습니다. 여자인 경우에 남편 복이 되게 있어요. 남편이 정관이 록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점잖하고 직업도 좋고 좀 외모도 준수하고 이러한 괜찮은 남편 복이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남편과 인연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속매를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년에 천우신조로 복을 받게 됩니다. 기래요. 욱성질이 있고요. 자식이 귀해요. 상관이 식신상관이 절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식을 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낳고 싶고 직장도 갖고 싶고 그런데 직장 유지가 안 돼요. 상관 자식과도 인연이 힘듭니다. 이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 사주팔자 구성 자체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돈과 자식과 이런 것도 다 가질 수가 있지만 정제, 식신 이런 게 다 옆에 주변에 있다면 그렇다면 가질 수 있지만 그 옆에서 받쳐주지를 못한다. 그러면 정해의 일주로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러면 자식도 갖지 못하고 돈을 모으기도 힘들어요. 남편이 돈을 따복따복 벌어다 주어도 이게 힘들어집니다. 일이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자격증만 무지하게 많이 따놓고 그거를 써먹들 못해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산액, 유산, 낙태, 불임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그때도 그 12년을 지나가면서 절대양장 목간건제 세병삼호 그 12년을 돌아가는 상황에서 상관 절태를 깨주는 그 상황이 오면 그때는 임신이 또 됩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고집이 굉장히 세죠. 순수하고 이박 잘 속아요. 이 귀가 엄청 팔랑귀야. 착한데 이간질도 심해.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간질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이 돼요. 거짓말을 조금 하죠. 보아내도. 막 머리는 잘 돌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향학열이 있어요. 그래갖고 계속 학원을 다닙니다. 그렇고 재성이 병하고 욕종으로 빌려와야 돼요. 근데 만일 여기에 재성이 사주팔자 자체에 있다 그러면 괜찮죠. 그지만 이 재성이 없다 그러면 분주다망하고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아내 덕이 없는 남편 아니 아버지 복이 없는 그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남자인 경우에 미인의 아내를 얻게 되겠지만 갈등 구조에 놓이게 되는 거죠. 상관 경관으로 정관작용을 못하거나 본인 스스로 작파해버리면 이 옆에 사주 구성 자체에서 그 옆에 연월시가 이 정해를 받쳐주지 못하면 무의로 끝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천라지망에 놓여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성해야 됩니다. 그냥 말을 해버리지 말고 무건으로 그냥 미소만 짓고 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면 보기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수성해 나갈 수 있고 직장도 가지고 오래 갈 수 있지만 스스로가 그게 되질 않죠. 그지만 이왕 속내를 숨기는 거 아예 다 숨겨버리고 말하지 말고 그냥 가면 갈 수는 있다는 점. 그리고 정인이 생궁에 놓여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향학열이 높겠습니까? 모친떡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관이 록지에 놓여 있고 이러한 형태로 봤을 때게 여자인 경우에 살이 좀 찐 경우가 많아요. 좀 똥똥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날씬할지 모르지만 조금 통통한 스타일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 근데 본인이 잘난 척 안 하면 되거든. 굉장히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마음이 순수하게 참 이렇게 빛나기 때문에 말만 안 하면 자기 복을 안 깎아 먹습니다. 근데 입으로 다 올려가지고 본인이 지은 그 덕을 다 깎아먹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호수의 별이기 때문에 놈들이 봤을 때는 참 멋있거든요. 참 괜찮거든요. 운치도 있고. 근데 그걸 입으로 까올려서 현실 생활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참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자체가 물과 불이잖아요. 불과 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 속에 불이 침잠을 해버려. 그러면 치치치치치 하면서 여기에서 치치치 하면서 뜨거운 물이 발생하고 둘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탓을 할 수가 없죠. 그냥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그러나 말년에는 천복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순수하고 크게 나쁘지 않다는 점. 본인이 너무 잘난 척 한다는 점. 그것만 빼면 아주 괜찮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냥 내 마음을 조금만 더 널렵게 그냥 마음을 쓰시면 더더욱 길한 사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